안녕하세요 여러분, 돈부남 박효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토지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토지를 사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 또는 토지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투자를 우상향시키는 그런 칼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 투자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땅을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그 부동산을, 토지를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라던가 경험에 대한 베이스가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안이 별로 없는 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인데, 저같이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미 DNA 구조가 바뀌어 있어요. 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주안점으로 땅을 보는지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만 오늘 썰을 풀어 드릴게요. 정말 돈 되는 땅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다 뭐 팩트지만은, 하나는 1번은 뭐냐면은 도시개발 사업지구라던가 택지개발 사업지구라던가 또는 큰 사업단지가 들어서는 그런 어느 정도의 호재성이 있는데, 그게 가시권 안에 있는 거를 확실히 판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대형 호재들이 있는 그런 동네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 맞는데, 전국에 대형 프로젝트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 지자체의 예산이라던가 재정 대립도에 따라서 그게 빨리 실현되는 데가 있고 실현이 안 되는 데가 있고 홀딩되거나 취소되는 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기도 화성시나 평택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자체의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이 풍부하고, 여기서는 이제 워낙 돈이 많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 가지고도 직접 SOC 산업을 다 할 수 있거든요. SOC 산업이라는 거는 도로, 철도, 항만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 인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통이라던가 인프라 시설들을 조성하는 거를 SOC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자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SOC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SOC 인프라 산업이라는 게 정말 가시권 안에 빨리빨리 들어가야지만이 토지 투자에 그게 서로 연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땅이라는 거는 교통이라던가 또 인구 구조라던가 여러 가지 그 입지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교통이라던가 도로, 철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토지한테는요. 땅이라는 거는 교통이 좋으면 좋을수록 다 플러스 알파가 되지 마이너스 될 일은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통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라던가 지자체의 GRDP 같은 재정자립도 같은 것들이 좋아질수록 그 지자체는 굉장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토지를 보는 관점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얘를 이제는 실제 팩트 예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그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자주 보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지자체의 결정고시 또는 공고고시란이라는 이렇게 결정고시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그 지자체의 그 공고고시 그 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지자체에서 지금 말씀드린 도시개발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택지 사업, 그리고 SOC 산업 등등 그 지자체가 도시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고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공고고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고고시가 됐다는 것은 뭐가 써 있냐면은 사업의 규모, 그리고 그 사업의 속도, 그리고 입안 날짜, 그리고 착공 날짜, 그리고 완공 날짜, 그런 것들이 이 공고고시란에 다 해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SOC 산업에 대해서 도로, 철도 같은 그런 교통 인프라에 대한 SOC 산업에 대해서 이런 공고고시란에 표시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자체에서요. 그러면 토지 개발을 하던 토지 투자를 하던 간에 돈 될 만한 토지를 구입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연구하실 때는 그 지자체나 또는 국가에서 그 지역에 공급하는 SOC 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각 지자체마다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화성시 같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2035 화성 도시기본계획, 이거는 뭐냐면 그 지자체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향후에 몇 년 동안의 인구 구조라던가 이렇게 도로라던가 철도라던가 어떤 톨게이트, IC, JC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를 간선도로, 고속도로 등등을 지방도로를 뚫겠다고,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또는 철도를 또는 역사를 개설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데에서 이미 그 지자체는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여기는 디테일하고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언제 어느 때쯤에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언제 어느 때쯤에
철도를 놓고 역사를 만들고 IC를 뚫고 고속도로를 뚫겠다, 간선도로 지방도로를 만들겠다는 게 여기에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큰 틀에선 여러분들은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머리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는 큰 틀에 이제는 뭐 2035, 2040 도시기본계획의 지자체 청사진이고, 여러분, 청사진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언제든 세밀하게 조정될 수가 있어요. 그 세밀하게 조정하는 거를 지자체에서는 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입안해서 세부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세부 조정을 하면서 저 도시기본계획 청사진은 조금씩 틀어지거나 수정되거나 바뀌거나 방향이 또 딴 데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다르게.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지자체도 변모하고 그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그 지역도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시책이나 정책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 5년마다 세부 조정하는 게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웬만하면은 달달 외우시고요, 머리 넣으시고, 그리고 세부 조정된 그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세부 조정된 내용, 그리고 매 해마다 또는 뭐 정권이 바뀌던 또 지방정부 정권이 바뀌던 해가지고 시장이라던가 뭐 군수라던가 예를 들어서 바뀔 거 아닙니까? 총선 때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총선이든 뭐 지역 선거든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를 거쳐서 바뀌는 뭐 지역단체장이 바뀌던 시장이 바뀌던 간에 바뀔 때마다 또 어느 당이 또 잡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긴 한데, 왜냐면은 국정 운영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 운영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자체장이 또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도시관리계획이 그 정권이 맞게끔 또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도시관리계획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매 해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그렇게 지자체장이 바뀜으로써 또 어떤 식으로 시책이 바뀌는지도 면밀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땅을 투자하시려면은. 근데 그런 것들은 지자체의 결정고시문 또는 공고고시문에 항상 이렇게 지자체에서 화성시청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고고시문에다가 이렇게 법률 효력이 미칠 수 있게끔 매번 이렇게 결정고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매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공고고시란을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DNA 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땅을 투자하냐면 이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릴게요. 제가 화성시 향남읍 백톨이라는 동네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향남읍 상둘이라는 동네에 두 개 동네에 토지를 구입했던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제가 사서 개발을 다 디벨롭을 완성해서 다 판매를 거의 다 했죠. 그리고 굉장한 수익을 봤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뚫린 향남 양감간에 있는 동서간선도로라고 합니다. 동서간선도로, 이 도로가. 근데 이 동서간선도로가 일단은 결정고시문은 난 거예요. 언제 뚫린다고, 착공한다고. 미리 원형지 땅을, 맹지화되어 있는 땅을 미리 매입을 해가지고 이 도로 뚫릴 걸 알고 제가 미리 매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고 나서 도로공사가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봤던 게임인데요. 이렇게 지자체 돌아가는 사이클을 미리 읽어버리면 이 도로 뚫리는 걸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주변의 땅들을, 좋은 땅들, 양지의 땅들을, 튀어나온 땅들을 정보를 파악해서 미리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보시면 화성에 있는 이제 바란IC라고 있어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이 바란 톨게이트하고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향남 1, 2지구를 통과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된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서 바로 양감 쪽으로 뻗는 이 도로, 동서간선도로라고 합니다. 이 도로를. 저거 타고 가면 고덕신도시도 바로 갈 수 있고, 가깝죠. 평택도 바로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양감과 향남을 이어주는 동서간선도로가 이걸 뚫리고, 바로 바란IC하고 또 이쪽 고속도로 뚫려서 또 바로 이어져서, 이게 이쪽 도로를 통해서 많은 공장이라든가 물류 이동이 이 도로를 통해 갈 수 있고, 또 많은 인구들이 이 도로를 탄다는 거는 기정사실이라서,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대략 이런 식으로 거의 25,000, 3만 평 정도의 파일을 매입한 거죠. 원형지를, 농지이나 목장농지 그런 걸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3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 한번 제가 예전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 도로가 14년, 15년 그쯤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사를 시작했고, 제가 이 땅을 갖다가 제가 산 게 아마 요쯤 했을 거예요.
이 도로공사가 되는 거와 거의 연동해서 내가 이걸 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고속도로나 지방도로가 뚫리는 거가 예비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돼가지고 이 도로 뚫리는 거가 어느 정도 본격화된다는 거가 소문이 나게 되면은 이 주변 땅값은 한번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타가 통과가 되고 주민공청회 다 끝나서 이게 결정고시 되면은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착공되면서 삽을 기계 장비가 들어와서 삽 뜨는 순간부터 또 올라가고, 그리고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될 때 또 올라가고, 도로 준공 난 다음에 교통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로나 어떤 교통 인프라가 개통될 때는 이 주변의 토지들이 움직이는 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마다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땅값이 움직이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간 전보다 사시는 게 항상 좋죠. 근데 안전하게 사시려면은 결정고시 나고 나서 사시는 게 좋아요, 뭐든 간에. 결정고시 나시고 산다는 거는 이미 가실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면은 거의 안정권이죠. 거의 실수가 안 날 확률이 높고요. 근데 예비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돼도 부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또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타 통과됐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좀 약간 반의 반이고 반반이고요. 그러니까 결정고시 이후에 사시는 걸 제가 권고를 드려요,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리고 웬만하면 공사 직전에 사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그래서 여기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많이 흥행을 했죠, 제가.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단지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다 분양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렇고 제가 이 도로 뚫린 걸 알고 또 이쪽 지역도 다 사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단지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땅을 개발한 건데, 일반 사람들은 이 단지 도로가 이 공단에서 조성한 사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 도로 필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띄시면은 이건 화성시 지자체의 시유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이 국유화된 도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자체 거고 화성시 거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화성시 도로라는 거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통해서 이 맹지들 다 사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 이 도로 뚫리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 단지를 이만큼 개발을 다 했죠. 개발을 다 해서 여기는 공장부지로 다 분양을 했고 다 줘줬고, 여기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 용지로 자원순환시설 용지로 여기는 분양을 내가 다 했죠. 여기까지 제 땅이거든요. 여기까지 공장부지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여기 도로를 내가 이렇게 기존 공단도로하고 이렇게 길을 제가 이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도로를 이어버릴 겁니다, 길을. 제가 통과도로식으로 순환도로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단지 사람들이 이 동서 간선도로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제가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제 큰 도로에서 들어가야 이제는 더 땅값들이 올라가겠죠. 디벨로퍼는 이런 식으로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인프라 조성해 주는 거고. 그럼 이 단지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단지, 상두리거 단지, 여기에 보다시피 이렇게 교차로 램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차로 램프가 생기는 걸 알고 제가 여기 있는 땅들 다 사드린 겁니다, 3만 평을. 그래서 이 교차로에 내려가지고 바로 이 공장들이 진입할 수 있거든요. 교차로가 생성되는 거하고 안 생성되는 거하고 지음로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교차로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공장 단지에서 물류 이동이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차로가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도로가 개통하기 전에, 공사가 되기 전에 이 도로 설계도면을 제가 먼저 입수해가지고 제가 이 땅들을 다 사드린 거거든요. 이 교차로 옆으로 일부러 제가 다 사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런 식으로 지자체 SOC 산업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를 미리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미리 간파해서 그 주변에 좋은 땅들을 미리 작업해 사드리는 게 핵심이죠, 여러분. 그게 스킬이고요.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자체 돌아가는 사이클을 그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하나 실제를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땅을 또 봐야 되는지. 화성시가 급격하게 공장들이 많아진 이유가 화성군이 시로 승격되면서부터 본격화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인구가 늘어났고 시민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남동공단이나 그리고 시아공단, 반월공단, 그런 큰 대형 국가공단 측에 있는 공장들이 화성시로 그때부터 많이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화성시가 좀 난개발된 것도 있고요. 공장들이 하도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미 서해안고속도로는 있고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 시흥간고속도로가 이게 개통된 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고속도로가 뚫릴 거를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미리 제가 선제적으로 이 고속도로가 뚫릴 거를 미리 제가 캐치한 다음에 이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에 대해서 또 고속도로 설계도면을 이 제2서해안고속도로 공사하는 주최 측 기관에 가서 제가 이 고속도로 뚫리는 그 설계도면을 또 제가 미리 입수한 겁니다, 여러분. 설계도면을 봤을 때 어디가 톨게이트가 뚫리고 어디가 또
이 포인트 지점인지를 제가 이 설계도면을 통해서 미리 본 거죠. 설계도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시면은 입수를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어요. 그 파트 도로공사마다 그 시행하는 주최 측 기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치하면 나오고요. 그러면 그 기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설계도면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의 건설과나 도로과에 가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계도면을 미리 공사하기 전에 파악해가지고 어디가 포인트 지점이고 톨게이트가 뚫릴 IC가 개통할 지점인지를 파악해가지고 제가 땅을 산 경우인데요. 이거는 평택 시흥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조암 IC라고 하거든요. 개통되기 전에는 이 조암 IC가 뚫리기 전에는 굉장히 이 동네가 낙후돼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은 22년도 날짜 봤을 때는 공장들이 꽤 많잖아요. 공장 단지를 만드는데 저도 굉장히 일조했지만은 개발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1호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를 뒤로 끊어볼게요, 한번요. 2011년도 거 볼게요, 한번. 보시다시피 약 10년 전에는 이렇게 허벌판이었던 동네거든요.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근데 다시 22년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지가 많이 생성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토지한테는. 그리고 화성시 같이, 평택시 같이 이런 공장이라던가 산업단지,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고요, 이 교통이라는 게.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도로가 뚫림으로써 어떤 파괴력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알기 때문에 이 SOC 산업이 지자체가 돌아가는 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땅을 투자하시려면요. 미리 선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이 단지를 다 개발했어요. 이 금이교차로하고 이 조암 IC 있는 이 좋은 입지를 제가 땅을 다 사들였던 거예요. 이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 그때 제가 사들였던 면적이 꽉 차죠. 여기에 다 사들였으니까 이렇게 3만 평대가 좀 넘죠. 거의 13, 4배 정도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시세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공장 부지가 평당 거의 한 190, 200 정도 지금 갑니다, 요새는. 제가 몇 년 전까지 팔았던 거가 160 정도, 170 정도에 한 2, 3년 전까지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7, 8년 정도, 8년 전부터 땅을 쏘각쏘각 사들여가지고 그렇게 10만원대에 20만원 안 되게 사들였던 땅들이 전부 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자체가 흘러가는 뭐 도로라던가 철도, SOC 인프라 산업이 어떤 식으로 가동되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 사이클 속도가 어떤지를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토지 투자의 개념이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래야지 땅을 삼으로써 돈을 버는 의미도 있고, 여러분들. 그래야지 또 파괴력도 어느 정도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땅을 볼 때 어떤 주안점을 봐야 되는지 오늘 설명을 좀 대략 해드렸어요. 물론 토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오늘은 그 일부를 말씀드린 거고, 또 다양한 시각과 돈 되는 시각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 일부 시각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안목에 대해서. 오늘은 그렇게 하시고, 저희 그 세미나가 있어요. 그냥 공지해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들도 좀 뵙고, 또 재미난 얘기와 건설적인 얘기, 돈 되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부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부남 박효곤입니다. 돈부남 프로그램을 개설한 지가 그렇게 뭐 몇 달 안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것도 많으신 것 같고, 돈부남 박효곤이 몇천억 자산가가 맞는 거냐, 자산이 얼마가 있는 게 정말 사실이 맞냐, 정말 자수성가가 맞는 거냐, 자꾸 이게 의심성 발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강의 언제 하실 거냐고, 오프라인에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Q&A도 즉석 Q&A도 원합니다. 구독 이제 천몇백 명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아주 심심치 않게 많이 그렇게 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자꾸 주문들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많이 요즘 최근에 보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오고 하니까 한 4월 달쯤에 좀 날씨 따뜻해지면은 4월 달경에 한번 그런 조촐한 그리고 친근한 그런 세미나를 한번 잡아보려고 제가 합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던가, 그리고 제가 이 부동산 사업하는 어떤 방송에서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에서 제가 담을 예정이고요. 실전적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이런 매스미디어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말하는 게 제가 더 편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 전투에서 이런 재테크나 부동산 개발 투자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건지, 그래서 부동산 디벨롭에 대한 노하우라던가 그런 스킬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제 스타일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친근하게 세미나에서 한번 특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요일이 좋겠고요. 토요일 한 11시쯤 만나서 점심 식사도 같이 하시고 오후쯤에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친근한 세미나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그때 오실 분들은 여기 지금 띄워드리는 이 이메일로 본인 조남 이름하고요, 그리고 나이, 그리고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그리고 사시는 곳이 어딘지까지만 해가지고 이 이메일로 좀 오신다고 신청 좀 해주세요. 물론 너무 많이 모일 경우에는 조금 제가 죄송하지만 끊겠습니다.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이메일로 좀 오신다고 신청들을 해주세요, 여러분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공지를 별도로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오시면은 제가 그날 나름대로 방송에서 못 담은 그런 노하우를 제가 오프라인에서 좀 풀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들에 대해서 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상복합 빌딩 개발한 현장도 있고, 공장부지 산업단지 개발한 현장도 있고, 제가 그날 딱 한 2군데만 원하시면 임장 활동도 하면서 토지 개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도 그날 제가 특강식으로 오프라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노하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제가 그날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부남 박효곤이었습니다.